하나, 둘, 셋. 자, 모두 뭔가 온 국민 전 세계 모두가 듣기 좋은 라디오를 지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남자 대몽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낮이었을까요? 조금 내가 급하게 디스코드 방에 그 현금이 인출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20만 원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은행에 전화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부모님 용돈 챙겨 드린다고 현금을 뽑아 놓고 그걸 잊어먹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침부터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연락하고 말하면서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나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닌 거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별거 아니었다는 진짜 소소한 이야기로 하면서 오늘의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 주가 시작되고 이제 더위는 가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 주변 어른들은 이제 시원해지는 날씨니까 "좀만 버티면 된다. 버티면 된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말이 무색하게 벌써 다음 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0 도가 넘는 날씨에 중간중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한 날씨가 불쾌 지수를 조금 팍 하면서 올려주는 느낌이 심합니다. 여기가 지구인지 아니면 사우나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번 주 비가 많다는 이제 뉴스 제보를 봤었어요. 뭐 화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하면서 비가 온다.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다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장실에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날이 엄청 습하고 또 덥고 하면서 진짜 사우나라는 느낌이 든다니깐요.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건물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진짜 습식 사우나, 비가 왔을 때는 습식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고 비가 안 오면은 또 이제 건식 사우나에서 한 80-90도 정도 온도에서 땀을 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진짜 날씨가 미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요즘 많이 덥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보면 또 이제 한기, 즉 몸에 좀 이제 열이 없고 냉기가 좀 가득한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반대로 이제 겨울이 되면은 또 이제 추위를 많이 느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상반적으로 느끼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대간절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덮어두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최근에 아직도 칼부림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칼부리 사건 대비해 가지고 몸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괜히 어머니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다치시면은 손해시니까 말입니다. 그냥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 죽든 살든 뛰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검복 사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입고 다닐 방검복도 없는데 대체 누구를 사줍니까 지금? 저라도 이제 방검복 살 기회가 있다면은 근데 딱히 방검복이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살면서 진짜 칼을 얼마나 맞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천운, 천악, 하늘, 애뜻이라고 하죠. 보통 길 지나가면서 칼을 안 맞을 일은 없다고 하지만 진짜 확률은 희박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굳이 방검복 같은 거까지 사지 말고 이제 누군가 찔리는 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 보이면은 그냥 피해 다니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 이제 완전히 잡고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순서는 개꿀 히스토리 시간인데요. 이번 주제도 바로 저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바로 제가 놀이동산에서 어깨빵을 한 사건인데요.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본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 번 못 들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때는 제가 군대에서 2-3년 차 정도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 정확히 말하면은 군대 동기와 함께 에버랜드를 놀러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한창 군대에서 중심축을 담당하던, 말 그대로 중대의 허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자존감도 뿜뿜하던 시기여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한테 싸움이 걸려도 이제 겁을 안 먹을 거라는 자신감, 싸우더라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한창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싸움을 걸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싸움이 걸린다면 피하지는 않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친구랑 T 익스프레스를 타기 위해 이제 대기줄에 서서 기다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동기가 제게 말했어요. 야, 뭉아, 너 그거 알아? 뭐? 남자랑 여자랑 실수로 어깨빵을 하면은 의외로 서로 반응이 다른 거 알아? 처음에는 이놈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 살다 살다 그냥 멀쩡히 걸어가면 되는데 왜 그냥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깨빵을 팍 하고 치고 치고 그게 다르다는 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제 자기 말을 믿지 않는 눈치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딱 이제 감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제 자존심을 살살 건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뭉아, 네가 쫄아서 그런 거면 이해할 수 있어. 나도 하는데 너는 못할 수도 있지. 그 말을 듣고 이제 분명 도발하는 건 알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겁이 없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랑은 다르지만 너가 궁금해서 해보는 거야라는 말투로 탁 뉘앙스를 풍기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온 뒤 제가 딱 얘기했어요. 야, 그럼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보자. 네 말이 맞으면은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네 말이 맞으면은 나 맛있는 거 하나 사주는 거다. 알겠냐? 알았어. 그 말을 이제 하긴 하고 전 이제 주변 사람들을 쓱 하고 물색했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어깨빵을 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 이제 주변에 쓱 하고 쳐다보고 있으려니 이제 슬슬 부딪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친구가 언제 부딪힐 거냐 하고 물어보기 전에 마음을 굳힌 제가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을 선발해서 고의로 같은 자리에서 하면은 이 사람 미친 사람이거나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이곳저곳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깨빵을 부딪혔습니다.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과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며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 결과로는 남성분들은 열의 7명 정도는 어깨에 부딪히기 전에 탁 피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명 정도는 이제 서로 사과를 하면서 끝났고 한 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라는 표정과 함께 지나가시더라고요. 의외로 10명을 부딪히면서 깨달은 거는 다른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려 할 때도 주변을 신경 쓰면서 피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열의 8명은 뭐 이제 제 얼굴이 그때 당시에 좀 험악한 것도 있고 이제 반사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표독스러운 표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야? 라는 말투로 말하는 느낌의 표정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이제 짜증나는 말투를 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열의 8명 정도가요. 그리고 한 분 정도는 이게 진짜 실수라고 생각하셨는지 살짝 웃으면서 이제 뭐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가시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서로서로 간에 이제 화해를 하면서 헤어졌고 마지막 한 분은 언짢은 표정을 하면서 좀 얼떨떨해 하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10명 10명 이제 나눠서 부딪히고 나서 친구에게 가 가지고 이야기했죠. "야, 네 말 진짜 많더라?"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확 차이 난다 하니까 갑자기 친구가 거기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씨 얘 왜 웃지?' 하고 하면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죠. "야 왜 웃어? 나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 뭐 이상해?" 하니까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야 이 멍청아. 그거 구라야. 그거 믿냐 이 빙띠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 화가 나 가지고 이제 "야 네가 해 보라면서 왜 나한테 그래?" 라면서 이제 친구랑 이제 대판 멱살 잡고 싸우면서 하다가 결국 이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이러고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제 남성, 여성을 이제 나눠서 비하하거나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제가 이제 친구 말을 듣고 느껴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본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 주제는 놀이동산에서 어깨빵을 했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풀어본 건데요.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실없이 웃거나 궁금해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분노는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곳저곳에서 마음대로 어깨빵하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개꿀 히스토리는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시고 어떤 감상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미친놈은 아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바로 이야기를 조금 환기시킬 겸 개꿀 명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명언은 바로 미국의 과학자 겸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인데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명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본 명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마 보통 학창 시절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해라. 내일 하지 말고. 내일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듣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박호두님께서 어깨빵은 나쁘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깨빵은 나쁘지 않아요. 아리랑 치기가 더 나쁘죠. 아리랑 치기를 왜 함부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하창 시절에 친구가 눈을 별 생각 없이 던져 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아리랑 치게 해 가지고 진짜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사람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어깨빵도 나쁘긴 하지만 아리랑 치기가 더 나쁘다. 그리고 더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어쨌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히 별거 아닌데 미루지 말고 항상 나중에 가서 큰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끝내면 될 일을 이제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다 보면은 일거리가 이제 한 일, 두 일, 세 일 늘어나면서 차에 피해 미루면서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괜히 미루기보다는 항상 일이 있을 때는 일 처리는 빠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쉬시는 게 좋습니다. 저 보세요. 라디오 편집한다고 목요일 날 맨날 쉰다고 했는데 목요일 날 쉰다고 배정해 놓고 라디오 편집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주말에 고생이 이만저만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묵님한테만 이제 아리랑치기를 할 건데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 항상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네?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나 혼자 재미가 있든 없든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게이몽입니까라고 문자님이 얘기했는데 헤이 문자 너는 게이문이야 문 문짝에다가 어이 열쇠를 어이 미안합니다. 살짝 그 레바라는 분의 이상성욕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게 좀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막 채팅창에서 묵님의 크고 길다란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말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건 이상한 말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고상한 라디오에서 저급한 말투를 쓰면 안 돼요. 뭐 그런 이제 남녀의 이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체 신비의 행위를 통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뭐 제가 먼저 하긴 했지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절대 제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방금 전에도 이제 그냥 오해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아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라는 명언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산으로 가 버렸거든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한 번씩 이제 헛소리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넣을 수 있는 열쇠를 내일 넣지 마라. 그 살짝 좀 그 이상 성욕의 끝판을 보여주는 느낌인데 뭐 제가 먼저 했으니까 차마 하지 말 깜짝이야. 제가 먼저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아의 결론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힘들게 그냥 힘들다고 미루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일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이 더 늘어나니까 더 미루지 말고 눈에 보일 때 빠르게 끝내면 좋다 이럽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잡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드를 긁을 때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는 게 국룰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신용카드는 좀 예외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나의 미래의 재산을 땡겨오는 거잖아요. 빚이지만 내가 급해서 쓸 수 있다 생각해요. 자기의 능력이 돼서 메꿀 수만 있다면은 신용카드 쓰는 것도 저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데이 조이고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그렇습니다. 매일 조이고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 진정해. 어? 이거 여러분들의 그런 이상성욕을 발산하는 라디오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전 헛소리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데요. 왜 노래나 중간에 이제 점심 시간이 아닌 중간 시간 동안 노래를 좀 들어보면서 괜히 이상한 소리가 났던 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요. 이 노래를 들어본진 모르겠는데 그 혹시 그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 아나요? 악동무시선의 다리 꼬지마 다리 꼬리지마 라는 노래입니다. 중간에 다들 도망쳐 물갈이 당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물갈이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쓰지 않는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라디오 바로 프리 라디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잠시 한번 악동무시전의 다리 꼬지마 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꼬지마 여러분들 간절히 나빠지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 뭔가 악동뮤지션의 날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후라이의 꿈을 듣고 나서 바로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간절히 생각해서 모두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저의 노래는 여기서 그만하고 바로 다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행 순서가 살짝 빠른 느낌이죠? 최근 라디오를 좀 편집하고 하면서 느낀 게 라디오라고 무조건 1시간에 채우기보다는 알차게 좀 짧게 해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 사람인 저도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진행을 빨리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 순서는 바로 개꿀 퀴즈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다른 뭐 이야기, 시 아니면 이제 노래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명언 듣는 것보다 이 퀴즈를 푸는 거를 매우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퀴즈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살짝 못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꿀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르는 정신의학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땡땡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댓글 또는 상상을 통해서 답을 맞추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5초 정도의 시간 후에 한번 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땡.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무기력증과 함께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이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의 정답은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진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권태기 마냥 그렇게 오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보통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말이 이겁니다. 아마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번아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답을 몰라서 그랬던 거지. 답이라기보다 이제 해석은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이거는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로 두 번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는 장르는 지구과학입니다. 자, 5초 뒤에 말씀드려 볼게요. 5, 4, 3, 2, 1, 0, 땡.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는 바로 1주년입니다. 1주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의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공전하는 주기를 해서 1주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게 말 그대로 1주년이다. 뭐 이제 달이 돌아가는 주기가 있고 이런저런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퀴즈가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린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은 추후에 답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까지 두 문제가 나갔고요. 여기까지 맞추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세 번째 문제를 내보면서 바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장르는 스포츠고요. 볼링에서 첫 투구에 쓰러뜨리지 못하고 남은 핀을 처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땡땡 떼드땡이 처음에 모든 핀을 쓰러뜨리는 거 말하고 두 번째 핀을 쓰러뜨릴 때는 땡땡땡 해서 다 처리했다고 표현하죠. 최근에 볼링 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런지 모르겠도 이 문제를 내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5초의 시간은 제가 떠들면서 지나갔고요. 그럼 바로 정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볼링에서 첫 투구에 쓰러뜨리지 못하고 남은 핀을 처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의 정답은 바로 스페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부 다 처음에 쓰러뜨리면은 스트라이크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그마한 볼링의 상식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네 번째 퀴즈 가기 전에 지금까지 3개의 문제 번아웃 증후군 그리고 1년 지구의 공전인 1년 그리고 볼링의 스페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맞추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없겠지만 있으시다면은 이 자그마한 상식을 통해서 좀 더 배워가는 시간이 될 테니까 말이에요. 자, 보통 같은 경우에 3문제 맞추면 선물을 받지만 이제 오늘은 그런 퀴즈 선물을 맞춰가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퀴즈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퀴즈입니다. 네 번째 퀴즈 역시 장르는 스포츠입니다. 축구 경기는 한 팀당 몇 명이 진행하게 될까요? 5, 4, 3, 2, 1, 0, 땡. 정답은 11명입니다. 뭐 보통 이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이제 축구 경기에서 11명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11명의 이유는 이제 중세식 축구에서 이제 50분 동안 모래로 채워진 경기장에서 이제 축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면서 이제 축구가 지금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까지 마치신 분들을 위하여 바로 다섯 번째 문제까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장르는 인물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을 남긴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보통 풀지 말라고 낸 문제긴 한데, 이 이름을 들어보면 또 어디서 들어봤다는 느낌이 받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면은 이분이 누군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5초를 빠르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옆, 0, 0, 0, 땡.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고 정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을 남긴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노래도 비슷하게 라디오 구구. 아, 이거 아니네요. 어쨌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분이 이 명언을 남겼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문제는 솔직히 다 맞춰보라고 낸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려 본 거니까, 진짜 맞출 생각하거나 맞췄다고 거짓말 치지 마시고 진짜 양심에 속이지 않고 푸셔야 됩니다. 알았죠? 아마 문제 난이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3문제, 4문제 정도는 간단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제 퀴즈도 풀어봤으니 슬슬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보통 퀴즈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들 재워주는 시간인데요. 바로 개골 포엄 시간입니다. 자, 잠들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시는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문학 시간 때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배웠다. 의원은 열에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를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연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 다시 넌짓이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네, 백석의 고향이라는 시를 읽어봤는데요. 용비어천가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정상은 아니네요. 나중에 용비어천가라는 게 실제로 제가 읽어본 적은 없는데 뭔지 보고 읽어드릴 수 있으면 읽어드리면서 잠드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 모두 인나시고 한번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들어본 시라는 건 아마 문득 여러분도 들어보시다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뭐 표현 방법 등을 읽어보긴 했는데요. 5시간만 더 잘래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나셔야 돼요. 시 끝나가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고향을 가지 못하고 알이 누워서 향수병에 빠져 있는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와 같은 고향의 친구분을 만나 그분이 맥을 잡아주며 느낀 따스함에서 고향의 그리움을 느낀 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 코 고지 말고, 거기 학생 코 고지 말고 가만히 자란 말이야.
응? 이 적적한 시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내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침 닦고. 하여튼 이런 적적함 속에 향수병 속에서도 의원이 자기와 같은 고향, 아버지와 같은 고향이고 같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마음속에 따스함이 느껴지는 시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허니도그 라디오의 개꿀 포함이 끝이 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제 라디오 편집을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라디오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이렇게 오늘의 라디오도 이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거기 잠깐만. 야, 오늘 점심 뭐냐? 거기 학생 일로 와. 응? 어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입을 열고 있어? 선생님 말에 이거 시험 문제 낼 거니까 맞춰요. 알았죠? 시험 문제로 낸다 했어. 어쨌든 꼰대 같은 선생님이 느낌이 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뭐 퀴즈 시간에는 행복함을 느끼고 개꿀 포함 시간에는 잠을 느끼며 개꿀 히스토리 시간 때는 저의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니까 아마 지루함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뇌뇌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요. 항상 좀 더 노력하는 멍멍이가 될 테니까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면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라디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챗으로 이어질 예정이니까 저챗에서 대화하실 분이 있다면 한 10분, 20분 대화하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오늘 라디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유튜브보다는 생방에 자주 오셔서 퀴즈 푸시고 이렇게 생생하게 또 이제 유튜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저를 놀리지 않는 이제 고품격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이 노래와 함께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바로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라는 노래로 함께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라디오는 오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밤을 빌려 말해요. 모두 뭉바.